소셜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JTBC 소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미나 노무사님 모시고 지금 오거돈 전 시장 사퇴건과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계속 벌어지고 있는 2차 가해, 2차 피해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스타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 페이스북 라이브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고 또 질문과 답변 들을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법무법인 도담의 네. 김미나 농사입니다. 네. 예, 저는 주로 그 직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교육하고 또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농사입니다. 네, 제가 이 주제를 다뤄야겠다고 생각한 게요. 미래통합당 성범죄 진상조사단이 모레 6일 오거돈 시장을 고발합니다. 어떤 이 성범죄 혐의에 관련해서 고발을 하는데요. 그 이전에 3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피해자 측을 대리하고 있는 성폭력 상담소를 왜 곧바로 그 즉시 알리지 않았냐는 이유로 또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이 피해자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가, 네, 피해자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노무사님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요. 오늘 이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또 가장 좀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서 무서웠던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한테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 JTBC 디지털 뉴스룸에 있는 기자는 저밖에 없거든요. 기자가 한 명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대. 근데 그게 JTBC 디지털 뉴스룸이래. 라고 하면 저라는 사람이 특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도가 지금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 일부 종편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의원이라던가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했어요? 언제 입사했어요? 나이는 어때요? 이런 일이 계속 이런 보도가 이어지다 보니까 정말 그 회사에서는 정말 누군지 다 알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본인의 신변이 드러나거나 본인이 특정될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이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사실 언론을 통해서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그 남녀고용평등법에 좀 예를 들어드리려고 해요. 그 직장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신고를 받은 사람이나 혹은 이 그 성희롱 문제를 조사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른 곳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누설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사업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하는 일종의 그 불법행위입니다. 이런 그 기준들이 그 언론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는, 작동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기자님들께도 사실 이 피해자들이 좀 보호될 수 있도록 피해자가 자신의 신변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그 억압을 당한다거나 위축당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기자로서는 이해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게 데스크한테 혼나거든요. 아, 너는 네. 지금 취재 경쟁이 있죠. 다른 회사는 누군지 아는데 너는 지금 뭐 하는 거냐, 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경찰 폴리스 라인에 기자들이 그걸 지키자고 약속을 뭐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뭐 폴리스 라인 뚫고 들어갔다 이런 게 뭐 자랑처럼 내려오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피해자를 보호해야겠다라는 이런 어떤 공공의 라인도 이제는 조금 지켜줘야 하는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을 피해자의 해봅니다. 고통에 공감한다면 사실 그 정도 선을 넘지 않는 그 룰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좀 어느 지경에까지 좀 이르렀냐면요. 이 비슷한 시기에 입사했던 또래 어떤 여성 노동자들이 그 부산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이 핸드폰 번호를 바꿨더라고요. 네, 연락을 했는데 너 왜 번호가 바뀌었어? 이러니까 너무 많은 전화와 네. 이런 걸 시달려서 바꿨다고. 그러니까 네. 이 친구한테도 이 정도면은 네.
이 당사자분은 얼마나 많은 시달리셨을지. 저는 이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혹은 또 이 성폭력 사건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맞아요.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피해자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혹은 피해자가 어떤 잘못을 한 것은 아닌지에 굉장히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또는 혹은 가해자에게 굉장히 많은 맥락이랑 서사를 부여하면서 그 행위에 굉장히 공감하게 하는 네. 그 기사들이 또 나오기도 해요. 저는 이런 점들이 좀 고쳐져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유튜브에서 신의원님이 피해자 신상이 도대체 왜 궁금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그 피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네, 어떤 피해자의 피해 사실 이외의 것들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 이 피해자가 어떤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을까라는 혐의, 혹은 피해자가 어떤 행동을 해서, 혹은 피해자가 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저는 나아가서 어떤 구체적인 그 행동 같은 것들을 자꾸 추측성으로 보도하면서 또 이게 굉장히 자극적으로 소비되는 듯한 그런 것들도 사실 좀 하지 말아야 할 보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법상에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실 우선 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받은 사람, 보고를 받은 사람, 또는 이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 함께 하고 있는 조사위원. 저도 사실 외부지만 어떤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이 조사위원이 된 적이 있는데요. 서약서까지 씁니다. 이 부분을 피해자가 원치 않는 내용을 누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주가 이 부분을, 만약에 사업주가 본인이 누설했다 하면 본인이 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네. 피해자를 보호하는 이런 어떤 법적인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기자님들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취재 경쟁 많이 하시겠지만 네. 우리 선을 지키는 보도, 그리고 조금 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또 피해자의 피해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많은 어떤 성희롱, 성추행 사건을 다루셨을 텐데, 사실 이게 뭐 남녀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잖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생물학적 성별 문제도 뭐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아가서 저는 이것이 권력관계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희롱 문제, 성폭력 문제, 이것은 힘을 가진 사람이 가해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래도 되는 행위, 나는 이래도 된다라는 생각, 혹은 어떤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해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나쁘게 바꿀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권력자가 많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어떤 이런 권력관계의 위층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뭐 정치인들의 어떤 성희롱 문제, 성폭력 문제들이 지금 이렇게 보도되고 있지만 우리 일상 속에도 사실 일하는 공간 안에서 이런 어떤 권력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사실 고민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페이스북에서 김도영 님이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직장 내 가해자만큼 외부에서 가해지는 2차 가해도 두려운 일입니다. 2차 가해 혹은 뭐 악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런 2차 가해 혹은 이제 댓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공표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 다른 사람의 어떤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꼭 남녀고용평등법이 아니더라도 또 네.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손해배상을 이 피해자분에게 하셔야 되는 그런 의무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변호사님 외국의 사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오리리 TV님께서 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이런 뭐 피해자 보호 절차가 좀 잘 돼 있나 이런 질문 네. 주셨어요. 제가 사실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진 않아가지고 네네. 예, 이 부분은 많이 제가 조사한 적은 없지만요. 저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피해자의 보호의 관점이 좀 더 잘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이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혹은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여전히
피해자의 어떤 피해자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거나 네. 혹은 피해자의 어떤 그 정보를 자꾸 누설하려고 한다거나 이제 이런 문제들은 조금 아직 우리에게 미흡한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SWLTV님께서 이렇게 과잉 보도로 인해서 혹은 본질과 다른 이슈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좀 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이런 질문 주셨는데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로요. 제가 변호사는 아니어가지고 소송을 제가 이겼던 경험은 없고요. 아마 저희 사무소의 변호사님이 네, 네.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좀 언론이 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필요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피해자가 누구다, 뭐 누구라서 그랬다 네. 라는 거는 이제는 좀 시대 정신에 좀 비춰지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좀 반성을 해 봅니다. 네. 그 밖에도 좀 더 나아가서 보면 성희롱 사건에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를 처벌한 판결이 최근에 있었죠. 네. 네. 처벌보다는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었는데요. 네. 네. 그 직장 안에서 이제 직장 상사 가해자가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그 가해를 했고, 그래서 피해자가 자신이 이 가해자와 함께 그 같은 곳에서 일할 수가 없어서 이제 배치 전환을 요구를 했는데 사업주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문제가 우선 있었고요. 네. 이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실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업주가 그걸 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이 사업장 안에서 왕따가 되고 굉장히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네.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 굉장히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가해자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 가해자를 관리하고 또 이 사업장 안에서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또 성희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 처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업주가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그 사업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어서 굉장히 그 노동법 내에서는 그 학회 내에서는 한 번씩 진일보하다. 그렇죠. 네. 그렇게 평가했던 사건입니다. 네. 이렇게 법률적으로 우리가 정비가 안 된 게 아닙니다. 네. 피해자가 법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죠. 네. 우선 이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범주가 넓습니다. 어떤 신체적 접촉뿐만이 아니라 시각적인 혹은 언어적인 폭력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이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와 어떤 그 권력 관계 내에서 혹은 그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떤 성적 수치심이나 혹은 어떤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성희롱으로 보는데요. 이 직장 내 성희롱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도 있고 진정하실 수 있고요. 또 이 그 회사 안에서도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를 밟아서 해결해 나가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피해자가 자신의 어떤 이 피해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를 했는데 사업주가 이것을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사실 과태료 처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혹시 이것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되어서 가해 행위가 밝혀졌다라고 했는데 가해자에게 징계를 하지 않는다거나 네.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을 하지 않는 것도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다 규정하고 있고요. 가장 또 강력한 것은 이 피해자를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어떤 피해자를 오히려 징계한다거나 피해자를 오히려 다른 곳에 보낸다거나 피해자를 왕따시킨다거나 피해자에게 굉장히 소리를 질러서 이렇게 굉장히 그 정신적으로 압박하게 한다거나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그 사업주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작동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피해 당하신 분이 신고하셔야 되고 조사 과정에 또 임하셔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많이 어떤 나쁜 소문으로만 끝나거나 혹은 피해자가 이 직장에서 그냥 자신이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이런 걸 하지 말아라 해서 저희 고용노동부 매뉴얼에는 다 표시가 그쵸. 됐습니다. 다 있죠. 네. 이런 거죠.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조직에 해가 된다. 라는 생각은
네. 사실 그렇죠. 네. 저는 이런 프레임이 사실 가장 많이 이런 나쁜 프레임들이 네. 매뉴얼에 다 나와 네, 있어요. 그런 프레임을 네. 하지 마라라고 네. 노동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건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저는 특히 이 조직의 해가 된다, 이 네, 피해를 이야기하는 게 조직의 해가 된다라는 생각은 이제 많이 바뀌어야 되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조직이 오히려 이렇게 문제제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네.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이제 자꾸 조직 보호를 위해서 묻었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해서 네. 사실 오히려 조직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게 오히려 이번 기회에 개선할 기회로 갖자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긍정적인 생각이 아닐까, 나은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또 이런 비판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잘못했지만 너무 가혹하다. 네. 뭐 예를 들어 오전 시장 같은 경우 힘들게 시장이 되지 않았냐, 뭐 사태는 너무한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댓글도 있는데 힘들게 시장이 되셨으면 잘 네, 유지를 네, 하셨으면 그렇죠. 좋았을 텐데. 네. 행위자, 이 가해자한테 가해지는 여러 가지 조치들은 오히려 법률이랑 어떤 규범을 통해서 그것에 맞게 책임지게끔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 계속 가혹하다라고 느껴지시는 거 오히려 행위자, 가해자한테 많이 공감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가해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야말로 네.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우리 안에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이것이 가혹하다 아니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의견이야 제시할 수 있겠지만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건 사실 정확하게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좀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게 왜 그때 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 왜 그때 경찰을 찾아가지 않았냐. 네. 네. 그 어떤 피해자에게 어떤 행동의 당위를 네, 부여하는 것들. 네. 그런 이것 역시도 것들을- 사실 저는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사람, 무언가 하지 말아야 할 사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무언가를 요구당할 의무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가해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굉장히 적고 피해자에게 왜 그러지 않았느냐, 왜 지금 하지 않느냐, 왜 나중에 하지 않느냐 이 타이밍까지 정해준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미래통합당의 모 의원이 이게 어떻게 20대 여자한테서 나올 만한 뭐 생각이냐, 계획이냐 이런 거 주셨는데 참 저는 이럴 때마다 속상합니다. 네. 정신의 어떤 말이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안을 갖게 되는 것은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왜 10대, 20대가 왜 네. 나옵니까? 네. 그래서 10대라도 뭐- 할 수 있고요. 네. 네. 60대라도 못 할 수도 있고요. 네. 참 여전히 참 네. 네. 굉장히 예스러운 생각 갖고 계시는 분 같은데요. 네. 저는 이 피해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좀 너무 지나치게 판단의 영역으로 가져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정말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까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좀 강조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는 할 것이 없어요. 자신의 잘못으로 벌어진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뭐 어떤 것을 요구했느냐 혹은 피해자가 어떤 모습이냐 이런 것에 좀 집중하는 것은 중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런 좀 잘못된 관행들을 좀 바로 잡아서 좀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오늘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이렇게 계신데 여기서 의무사님이 두 분만 좀 꼽아주시면 네, 저희 굿즈가 나가니까요. 네. S여름님, 네. 유튜브 통해서 댓글 달아주신 S여름님. 또 인스타를 해볼까요? 네네. 카페 옐로우 그린님, 네, 카페 옐로우 그린님. 연두색이란 말이죠. 네, 연두색 카페님. 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좀 이번 계기를 통해서 기자들끼리도 조금 이런 거는 좀 고쳐야 되지 않나, 잘못된 관행이지 않나 좀 반성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노력하겠고요. 또 좀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언론이 되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무사님 마지막으로 네, 네. 제가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저는 그 이제 성희롱 사건, 성폭력 사건을 저도 사실 그 조사하는 입장에서 많이 참여해 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어떤 그 감정을 이입할 때 그러니까 예비 가해자 혹은 예비 피해자의 감정에 이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그거에서 나아가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조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희롱 사건이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혹은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또 수요일 소셜 라이브에서요, 또 다양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셜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